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62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소라는 연극을 통해서 제가 연기자로 데뷔했던 해가 바로 1962년이었거든요. 그 해에는 아시아 영화제가 서울에서 열렸고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가 최우수 극영화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1962년에는 제3차 통화 개혁이 있었습니다.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화폐 가치가 10분의 1로 절하되었죠. 요즘 경제 전문가들이 평하기로는요, 당시 화폐 가치를 그렇게 바꾼 건 경제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서였다. 그러더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산업을 일으킬 종잣돈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새나라 자동차는 이런저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5월 1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 영화제에 참석할 아시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속속 서울에 도착, 우리나라 영화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온 이 영화인들은 우리나라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자유아시아의 반공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 병영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극영화 작품상에는 한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주연 나무상에는 우리나라의 신영준 씨, 주연 여우상에는 홍콩의 린다이 양. 1962년 5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영화제가 열렸다. 이 영화제를 계기로 닛산의 블루버드를 완제품으로 들여온 새나라 자동차 400대는 일반 택시로 둔갑해버린다. 자동차 업계의 인물 몇 사람이 상공부를 찾았다. 그 가운데는 신진공업사의 김창원 사장과 이민우 부사장도 있었다. 국장님, 서울 장안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택시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발자동차 최무성 사장한테 분명히 약속했다면서요. 닛산의 블루버드, 그 블루버드가 택시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네, 그랬죠. 그런데 아시아 영화제를 계기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세련된 모양의 택시가 필요하다 해서. 단지 그겁니까? 뭐 압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택시의 모델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뭐 어쨌든 영화제 끝나면 블루버드가 택시 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행정지도요? 이미 풀어져 버렸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국장님, 시발자동차 최무성 사장이요. 지금 몸져 누웠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려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정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자동차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중대형으로 전환을. 중대형은 우리 신진이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시발자동차는 원래 소형이에요. 그러면 그 정부의 계획이라는 게 소형차 시장은 새나라 자동차한테 주고 우리 신진하고 시발하고 중대형 시장에서 붙어서 박터지게 싸워 누구 하나 죽어라 이겁니까? 김 사장님.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우리 기술의 자동차 개발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입니까? 이런 식이라면요. 제가 단언컨대 이제 겨우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듯 자동차 업계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결국 시발 택시는 새나라 택시로 교체되기 시작한다. 1962년 9월 18일 경향신문.
새나라 자동차 100대가 시발 택시와 대체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자동차 업자들에게 배정되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반 택시 2,715대 중 올해 안으로 1,000대를 새나라 택시와 대체할 계획인데 이미 100대는 각 택시 회사에 배정되었고 오는 10월에 200대, 11월에 300대, 12월에 400대를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택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정된 새나라 자동차의 대당 가격은 상공부의 가격 고시가 없어 결정이 안 되었으나 약 24만 원 내외로 보고 있다. 신진공업사 김창원 사장과 이민우 부사장이 상공부 이태현 국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민우 부사장, 예. 오늘 상공부 들어가서 느낀 건데 시발 자동차는 이미 승용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소형차 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택시 타는 사람들은 이미 세단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집차 모양의 택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블루버드 같은 세단 승용차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 엔진도 문제고 부속품도 문제입니다. 일단 군부대에서 나온 것 같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군부대에서 나온 부속품이요. 예, 한번 해봅시다. 국산 세단 승용차 생산. 특혜가 되었든 어쨌든 새나라 자동차는 부평공장, 한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었고 지금은 GM자동차 부평공장이 된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1962년 8월이었습니다. 연 6,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었고요. 그해 11월부터는 조립 생산을 시작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적인 자동차 조립 생산 라인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 본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나라 자동차에서 기술과장을 맡고 있던 황교광이 닛산 자동차 제1기획실의 구매과장을 찾았다. 어쩐 일입니까? 저기 뭐 하나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뭘 봐달라는 말씀이신지. 이게 뭡니까? 엔진 모형도입니다. 블루버드 엔진. 블루보드 엔진이요? 아, 이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누가 줬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면요? 이 모형도는 제가 그린 겁니다. 기술 연수 일정 마치고 한두 시간씩 공장에서 꾸준히 블루버드를 관찰하면서 직접 그린 겁니다. 이 엔진 모형도를 기계만 보고 직접 그렸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 닛산 자동차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한국 연수생들의 성적이 가장 뛰어났을 뿐 아니라 열정 또한 대단했다. 그런데 블루버드 차량의 엔진 모형도를 말인가? 그렇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간부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한국의 기술 연수생들에게 너무 많은 기술이 지원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기술이 새나간다는 것이었다. 보십시오. 한국기술연수생이 그린 엔진 모형도입니다. 이걸 그냥 엔진을 관찰한 다음 직접 그렸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연수생들이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 열성에 감동한 나머지 우리 닛산 자동차 직원들이 기술 도면도 보여주고 또 부품 사진도 찍게 해줬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엔진 도면까지 유추해 그려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참.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 연수 자금을 내고 와서 그런지 뭔가 본전을 뽑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매 과장, 예, 이런 속도대로라면 한국은 곧 자체 엔진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나?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자체 엔진을 생산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구매 과장, 예, 한국인 기술 연수생들에게 지원되는 기술 자료 일정 부분 통제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사장님,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요, 우리 기술 연수생들에게 닛산 자동차 기술 자료를 어느 선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일찌감치 우리를 경계했던 거죠. 한편 제3차 통화개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우리의 외환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4대 의혹 사건이 터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었습니다. 올가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4대 의혹 사건. 그 가운데 새나라 자동차를 들이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제2교포 박노정을 앞세워 각종 특혜를 준 것은 물론이고 불법 자금을 유입함으로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대당 13만 원에 수입한 거를 국내 업자들한테는 그 2배에 가까운 25만 원에 판매. 결국 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익금 분배 과정에 불만이 있었던 박노정이 각계에 진정서를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예, 인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불렀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습니다. 박노정이는? 네, 일본으로 도망을 친 모양인데 거기서 미리국 혐의로 체포가 됐답니다. 그래. 제 본인은 아니었지만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인자. 예. 좀 나가 있지?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유럽으로 한 바퀴 돌고 와.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야당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왜? 싫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좀 조용해지면 들어와. 인제가 할 일이 많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나라 자동차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새나라 자동차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경제적인 사건이야. 외환이 바닥인데 언제까지 비싼 외화를 주고 사와야 하겠나? 알겠습니다.